장공주의 질투로 인해 강사의 엄마까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칠왕자에 관한 사건을 양대인이라는 사람과 의논하는 장공주. 양대인은 과연 배신을 하게 될까요? 이제 황후를 찾아와 인사를 하는 강사와 칠왕자. 이때 복천공주에게 줄 선물을 가져와 전해주는데요. 공주는 근처에 점이 이상하다 느낀 강사. 언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어린 시절 등불을 날리던 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던 공주. 강사는 점이 아닌 고충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칠왕자에게 말하는데요. 얘를 배우기 위해 황궁에 남게 된 3일 동안 스파이도 찾고 공주의 눈도 고칠 계획을 짜게 됩니다. 황후로부터 사연을 듣게 되는 강사. 결국엔 공주 가까운 곳에 스파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인물들부터 살펴봅니다. 황후 측근에는 2명의 오래된 유모가 있는데 이 둘 중 한 명임을 확신하는 강사죠. 최근 황제는 건영에게 공주를 가르치라는 명을 했는데요. 아주 나이스. 그날 밤 복천공주는 악몽을 꾸게 되는데 장공주와 관련된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아마 어린 시절 공주는 장공주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한편 이번에는 여칠이 얘를 배우기 위해 황후의 유모 한 명을 데려가는데요. 그날 밤 그렇게 강사와 마주한 스파이. 강사는 자신을 성녀라고 말하며 공주의 먼 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는데요. 성녀라는 말에 여칠 역시 놀란 모습이네요. 생각보다 간단했던 방법. 그냥 약초를 이용해 고충을 빼야 하는데 대신 이걸 견뎌내야 하는 건 공주의 몫이죠. 그렇게 고충을 빼내고 나니 이제는 눈이 보여 황후도 보게 되고 황제도 보게 된 공주. 이 공은 강사가 받게 되는데 상은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말하겠다는 강사. 스파이를 통해 모든 것이 장공주 지시임을 알게 되는데요. 사건이 해결되었으니 여칠과 강사의 꽁냥 타임. 한편 딸 명월이 칠왕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또다시 수작을 부리는 장공주. 장공주는 자신의 생일날 혼수를 하며 오빠 황제에게 그가 자리에 오를 때 얼마나 자신의 공이 컸는지 이야기하게 되고 황제가 약간 바보 오빠 느낌이라 큰일입니다. 눈을 뜨게 되자 세상 밖 구경을 가는 공주. 우연히 건영과 마주하게 되는데 둘의 관계도 점차 심상치 않아 보이죠? 건영은 마음이 심란할 때 가는 비밀 장소에 공주를 데리고 가는데요. 반딧불이를 보며 어째 마음도 점차 커지는 것 같은 두 사람입니다. 드디어 칠왕자와 강사의 혼례날.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성지. 어째 불안하더니. 최명월을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명인데요. 절대 안 된다며 황궁으로 쳐들어가는 여칠. 절대 황제의 말을 따를 수 없다고 하지만 무슨 일인지 황제가 받아주질 않죠. 결국 버티기 시작. 버티던 여칠은 결국 쓰러지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여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건영이 돕고 싶었지만 결국엔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죠. 결혼하다 말고 제대로 올리지도 못한 채 중지된 상황에서 강사 역시도 칠왕자의 편이 없자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강사 역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벌써 3일이 지나고 명월은 여칠이 죽어가는 와중에 신나서 혼례를 준비합니다. 한편 강사의 언니는 조카와 시장나들이를 나왔는데요. 그러다 전 남편과 마주하게 되고 최명월을 믿고 있다가 가족은 멸문하고 혼자 살아남은 아주 나쁜 놈.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여칠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황제는 쓰러진 아들을 바로 혼례 장소로 보내버리는데요. 그렇게 거행되는 혼례. 깨어난 여칠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죠. 기대에 차서 등장한 최명월에게 칠왕자 자리를 버리겠다는 여칠. 그리고 뒤돌아 강사에게로 직진. 명월은 난동을 부리고 그 사이 등장한 강사의 언니 남편. 그래 은혜를 갚아라. 자신과 했던 약속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밝혀버리는데요. 강희와 이혼을 하고 오면 명월은 자신과 혼례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결국 황제 앞으로 모두 모인 사람들. 주자옥은 명월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명월이 태웠던 결혼계약서는 가짜였고 진짜를 가져온 것. 이제 장공주 역시 명월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게 되었는데요. 꽃이다. 혼인계약서 때문에 결국엔 명월은 주자옥과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 장공주 역시 오빠에게 신뢰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딸을 버리기로 하는 듯 싶죠. 이런 명월의 곁으로 돌아온 아빠 최장군. 주자옥과 혼인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며 말해주고 데리고 가려는데 강사와 칠왕자에게 10배로 복수하겠다는 망언을 하는 명월. 어쩜 그렇게 지 엄마랑 똑같을까? 아빠도 절레절레. 결국 주자옥을 찾아가 절대 혼인을 안 할 거라며 죽지 못해 사는 맛을 보여주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전처와 딸 역시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 협박을 하자 눈이 돌아버리는 주자옥. 촛대를 세우고 명월을 그대로 찔러버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복수이자 전처와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을까요? 불까지 지르는 주자옥. 제대로 인과응보 당해버린 최명월입니다. 이제 다시 드디어 혼례를 마무리하는 여칠과 강사. 결혼 한번 하기 정말 힘드네요. 이제부터 연왕비라 불릴 강사이지만 여칠은 여전히 여칠의 강사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이 강사 집안의 사위로 불리겠다는 여칠. 이 정도면 아주 팔불출이 따로 없네요. 황궁으로 간 여칠과 강사는 황후에게 인사를 하고 명월이 죽었다는 소식과 황후에게 아들이 없으니 양자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난 칠왕자의 생모연비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칠왕자는 사실 양자를 찬성했지만 강사 역시도 반대하는 상황. 황후의 양자가 된다면 다른 황자들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강사의 집에 가져갈 선물을 고르는 여칠과 성녀인 강사를 찾아와 다시 돌아가자는데 나라를 위협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는 강사. 그렇게 다음날 강사의 집으로 인사를 가는 두 사람. 강사는 언니 강희에게 주자옥이 명월을 죽이고 방화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강희. 그게 왜 너 탓이야? 멍청한 선택한 주자옥 때문이지. 한편 멀리 가 있던 작은 엄마와 사촌 언니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작은 엄마는 죽게 되었는데요. 강사는 장공주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생각하고 칠왕자가 조카 사위라며 자랑하고 다니는 둘째 아빠에게 핑계를 대며 슬슬 집과 연을 끊으려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진 말로 언니와 오빠까지도 뿌리친 강사를 위로하는 여칠. 한편 장공주의 지시로 복천공주의 눈을 멀게 했던 유머는 황후에게 잘못을 고하게 되고 황후는 당시 복천공주가 살기 위해 했던 선택이었다는 말에 이해하고 용서를 해줬는데요. 사실 강사는 이미 황후에게 사건을 말했는데 이 유머를 장공주로부터 보호하려면 태잡으로 보내라고 알려준 것. 지금은 장공주와 태자가 한편인데요. 아직까지 장공주가 자신의 친엄마를 독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다 사왕자까지 장공주랑 한편이 되어버리고 그 사이 장공주 편이었던 태자는 장공주가 모친인 전황후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장공주는 그 사이 강사가 남호의 성녀임을 알아내고 표식을 사왕자에게 주는데요. 강사와 칠왕자도 그걸 대비해 목덜미 표시를 지워버리는 중. 이제부터 쇼타임. 장공주는 강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황궁으로 들어가고 황제는 소식을 듣고 칠왕자를 먼저 불러 이야기를 묻는데요. 사실 그 사이 강사는 떠나도록 했지만 그대로 등장을 해버리죠. 강사의 목덜미에서 표식을 확인하는데 표식이 없자 다른 방법으로 표식을 확인하려 하는데요. 강사는 자신이 나노 성녀임을 밝혀버립니다. 그렇게 강사는 감옥으로. 다음은 강사의 집을 멸문시키려는 장공주. 이때 나타난 건영은 연왕부에서 나온 나무 스파이 리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리스트 종이를 살짝 잘라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종이는 너무 비싸 황제도 쓰지 못하는 종이. 이번엔 멸문시키기 위해 강사의 집으로 갔는데 이미 이걸 대비해 강사는 언니 강희에게 절연서를 주고 갔던 것. 그 시각 현비는 황제에게 며느리 강사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닌 장공주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말하지만 이미 귀닫은 황제. 무쓸모 황제. 친아들 사왕자 역시 이미 장공주 편. 나노의 사람들은 강사를 구할 방법을 고민 중인데 너무 답답하자 칠왕자까지 합세. 그때 강사의 아빠는 과거 칠왕자의 운이 제대로 쓰여진 문서를 가지고 등장. 당시 장공주의 계략으로 좋은 운을 타고났던 칠왕자를 기운이 나쁘다며 변방으로 내치게 했던 것을 밝혀버리는데요. 칠왕자 역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복천공주의 눈을 멀게 한 것 역시 장공주의 지심을 말하는데 믿지 않으려는 황제. 군마를 밀매한 장부까지 내밀며 장공주의 횡포를 모두 다 밝히게 되는데 장공주를 불러 이야기하자 자신의 딸 명월을 살려내라며 황제를 그 자리에 올린 자신은 후회를 한다며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그 사이 황궁의 비밀 지도를 가지고 강사를 구하러 가는 나노 두월. 결국 정권까지 장공주에게 빼앗기고 감금당한 황제. 이 정도로 힘이 없었나요? 황제가 아프다며 정권을 장악해버리는데요. 이에 의심을 시작하는 황자들. 황궁의 소식을 건영에게 알리는 복천공주. 구출된 강사는 드디어 여칠을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 강사는 나노로 떠나게 되고 칠왕자는 변방에 있는 최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 황궁을 장악한 장공주를 찾아간 태자는 모친의 복수를 한다며 난리치다 죽게 되었는데 이러면 사왕자가 태자되는 거 아닌가요? 한편 강사는 죽다 살아난 오빠 강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강사가 나노를 떠날 때 군사를 따돌리기 위해 강사의 몸종이 강사 분장을 했고 나노의 두월이 호위를 했는데 두월은 화살을 맞게 되고 몸종은 투신을 하게 된 것이죠.
나노에 도착한 강사. 장로에게 전생에 아팠던 다리 이야기를 하지만 알 리가 없죠. 그 사이 최 장군을 만난 칠왕자는 장공주가 반역을 했다며 황궁으로 가자고 설득하지만 이미 황제가 여기서 잘 지키라는 명이 있었다며 고민을 하는데 고민할 거냐고. 그 황제는 갇혀 있는데 황궁에서 건영 역시 고문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복천공주가 날리는 연을 보며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건영은 못한 일이 많아서 죽기 두렵다고 했었는데요.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게 할 말도 있다는 건영. 나오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기서 완전 반전은 장공주의 편이던 사왕자가 사실 칠왕자와 최 장군의 편이었던 것. 옥새는 이미 건영이 칠왕자에게 맡겼고 그걸 미끼로 황궁으로 들어갈 예정. 장공주가 황제에게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데요. 양의를 하지 않으면 향 하나 타는 시간 15분에 한 명씩 죽이겠다는 장공주. 때마침 도착한 칠왕자와 최 장군. 모두의 등장에 자결하려던 장공주. 황제 위협으로 착각해 최 장군은 결국 장공주를 죽여버리는데요. 결국 남편 손에 죽게 되었군요. 그렇게 장공주의 반역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되고 밖으로 나온 건영은 복천공주를 찾아가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황제는 칠왕자에게 양의를 하고 그렇게 황제가 되어버린 여칠. 황제가 되면 뭐래? 혼자인걸. 여칠은 나노에서 오는 강사의 편지를 받으며 마음을 달래는데 모두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며 잘 되고 있던 사이 드디어 여칠의 곁으로 돌아온 강사. 첫 번째 생에서 강사가 죽게 되면서 여칠의 열망으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인데요. 조건은 여칠이 기억을 모두 잊는다는 것. 매번 함께 있는 것을 꿈꿨던 여칠이지만 늘 혼자였는데요. 이제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강사와 함께 할 수 있겠죠?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여칠과 강사는 서로의 곁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잔잔한 복수극인 만큼 지루함도 살짝 있었지만 워낙 좋아하는 배우님들의 등장으로 조화롭고 흥미롭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사금, 결말까지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